네. 몸에 섞어줘서 같이 눕시다. 기술을 쓰다 걸려서 끼가 잘리고. 기술을 쓰다 아, 너 걸리서. 진짜, 진짜 머리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야구라 3만 이벤트로 타짜의 짝귀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기술을 쓰다 걸리서 귀가 잘리고. 머리가 너무 단정한데? 짧게 치고는. 야구라의 산신 뉴스다. 들어간다. 니들 곧 이렇게 될 끼야. 난 도망의 도자도 모르는데 뭘. KBO 리그 첫 번째 월간 MVP 후보로 11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수는 SSG 서진영, 키움 안우진, NC 패디, 롯데 나균환, 두산 곽빈, 야수는 SSG 최정, 키움 러셀, 그리고 이원석, LG 김현수, 문성주, 그리고 두산의 양석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야수는 내가 봤을 때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투수들이 활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뭐 안우진부터 패디, 나균환, 뭐 서진용, 뭐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성적을 예. 4월달에 엄청 잘 냈어요. 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검색이 많이 된 선수가 나균환일 겁니다. 나균환이지. 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나균환 선수가 아마 MVP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 나균환 왜냐면 높고. 5천 몇 일 만에 지금 롯데가 사실 1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중심에는 사실 나균환이거든요. 근데 또 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이게 이 기자단 투표와 그리고 팬 투표가 그렇죠. 합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롯데 팬들이 당연하죠. 엄청 찍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야구라 채널이 빼고 해라. 그거 오른손잡이가 오른 그 왼손에 끼든가. 그러면 이게 스크롤하기 좀 편할 거 아니에요. 네. 괜찮다 이가 가만히 있거라. 야구라 소식입니다. 야구라 채널이 구독자 3만을 넘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야구 팬들 중에 독한 글 그리고 안 좋은 댓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두렵기도 하고 눈치도 봤습니다만 정말 야구를 통해서 좋은 분들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버틸 수 있었고. 맞습니다. 우리가 지속성을 갖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실 뭐 그동안에 제가 이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드릴 때 질타도 분명히 있었는데 맞아요. 그냥 막 까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왜 뭐 그 그냥 시의성 떨어지게 올리냐, 왜 이렇게 오프닝이 야구 얘기 말고 기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꿋꿋이 이겨내고 저희가 3만 구독자를 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 라이브 한번 공지 한번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뉴스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 타이밍이야. 라이브 얘기할 타이밍. 장순아에게 다음 주 또 한 번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알로 베이스볼 그리고 야구 중계 평상에서 치러지는 한국은퇴선수협회 유소년 캠프까지 힘든 일정입니다만 장순아가 5월 14일 일요일 라이브 방송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장순아가 직접 제안하셨어요. 라이브 아니 방송을. 3만 구독자가 됐는데 우리 네. 그 단톡방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 라이브 하기 싫다는 거 아니야, 너네들은? 네? 뭐 장비도 갖다 설치해야 되고. 아닙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게 바쁘니까 요새 바쁘잖아요. 안 바쁩니다. 네? 요새 뭐 이제 바쁘잖아요. 예. 그러다 안 보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제가 먼저 단톡방에다 제의를 했습니다. 3만 그래요? 구독자가 됐는데 라이브 우리 라이브 해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네. 몇 시입니까 우리가 라이브? 저녁 9시입니다. 9시. 저녁 9시. 네. 라이브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 제안들은 왜 니네들이 안 해? 근데 본인들이 네. 왜 나 모르게 둘이서 자꾸 무슨 일을 추진하고 나도 모르는 무슨 뭔가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왜 그러니까 이러냐고. 모르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기술을 쓰다 강캐가 지난 수요일 알로 베이스볼에 출연해 단독 MC로 김태균, 윤희상 의원과 방송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조은지 아나운서가 저 감기 걸렸답니다. 네, 원래 알로 베이스볼 그 땜빵이잖아. 잠깐만 소식이 뭐, 야, 제작진이 꼭 너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있거나 내용이 남아있는 아이가 원래 알로 베이스볼의 출연 날짜는 아니었지만 수요일 MC인 조은지 아나운서의 감기로 인해 출연하게 됐으며 시청률도 선방했다는 소식입니다. 알로 베이스볼의 시작이 돼 남자 아나운서 MC는 강캐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 소식입니다. 아나운서? 네. 어쨌든 간에 그 강캐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요걸로 다시 됐다는 거. 예? 괜찮습니까? 짝기에서 다시 강캐로 들어왔습니다. 저 가발은 왜 뺐어요? 가발 가발이요? 잘 어울리고 막. 이것도 좀 약간 가발이에요. 약간 오늘. 야구로 갑니다. 죽어라! 자, 근데 죽어라 들어가기 전에 요거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태곤 선수 얘기부터 좀 드리면. 김태훈 선수를 지금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고. 네. 우리 그 심재학. MBC 스포츠 해설위원. 네, 재학이 형. 재학이 형. 제 5년 저 중앙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네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지금 위원이고. 예. WBC 타격 코치를 네. 하셨던. 재학이 형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링크를 딱 보냈어요. 네. 성호야 잘 보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오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거? 네, 그 와일드카드가
만 29세 이상도 와일드카드로 뽑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도 만 29세 미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는 네. 그러니까 35살이죠. 어. 그러니까 만 29세 넘어가니까 와일드카드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오. 예비 명단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를 이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제가 이번 주 야구라 찍을 때 꼭 그 구라쟁이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네. 해서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거 첫 번째. 신재학 구라장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보나 봐요. 이 보는 사람이 많은가 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짚고 넘어갑시다가 들어왔는데, 아, 거의 지금 댓글이 300개 정도가 달렸거든요. 지난주 그 댓글에. 네. 장순아의 그 황성빈 선수의 그 타격에 대해서. 저는 황성빈의 야구는 그런 야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황재균 선수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의식하면 자기 야구 못해요. 넘어갑시다, 한번. 그러니까 그 황성빈 선수 입장에서만 너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배트를 던지는 게 볼을 맞히려는 행동인 것 같지만 뭔가 이제 수비수들이 그 배트에 맞아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네. 자,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명히 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로 뭐 이제 구라쟁이 분들이 댓글 달아준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라온 글들이 대부분이 이제 부상은 좀 어떻게 되냐, 이제 부상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 또 동의하죠. 네, 예,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도 자기만의 플레이를 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자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눈살 찌푸리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언급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머리도 못 감고 왔잖아요. 네네. 예. 모자 진짜 안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박명근, 윤영철의 데뷔 첫 승! 야.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이제 드래프트 할 때 네. 좋은 신인들 특히 이제 투수 쪽에서 좋은 제목감들이 참 이 상위에 많이 지명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뭐 그 선수들의 기량이 시즌 초반부터 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SSG의 뭐 송영진 선수라든가 뭐 이로운 선수라든가 뭐 첫 승을 거둔 뭐 윤영철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그 고우석 선수 빠진 자리에 또 첫 승과 첫 세이브를 올린 또 박명근 박명근 선수까지. 선수, LG 트윈스 네. 박명근.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이 소속팀들이 또 좋은 성적이 좀 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박명근 선수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이 LG 트윈스의 지금 신인 선수, 첫 승과 첫 세이브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경엽 감독이 네. LG 감독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박명근 선수를 눈여겨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LG 감독 되자마자 박명근 선수를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멘트 진짜 많거든요. 네. 네, 인터뷰한 거 동집 굉장히 많습니다. 많았죠. 1m 74밖에 되질 않아요. 키가 굉장히 작은데 사이드암인데 네. 이게 볼을 진짜 던지는 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공의 구속이 거의 147km가 평균 구속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박명근 선수의 갖고 있는 이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무브먼트도 굉장히 좋고 일단 이 포심의 어떤 그 들어가는 힘이 정말 이 TV 화면으로 볼 때도 느껴질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포심을 던지더라고요. 네. 네. 그 일본의 그 키 작은 선수 누구죠? 174 누구죠? 빠른 공 던지는? 미야기 히로야? 1m 73. 네. 네, 그 많은 일본의 맞아, 키 작은 선수 있잖아요. 일본의 그 키 작은 선수, 그 170대의 키를 갖고 있는 선수가 근데 빠른 공 던지잖아요. 8명에서 9명이 되는데 다 150을 던져. 그러니까 네. 그런 유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명근 네. 선수도 이 라운고 김지찬 선수하고 선후배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라운고가 네. 김지찬 선수가 나온 학교인데 평택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평택. 위치가 네. 강봉수 감독이 이끌고 네. 있는. 네. 신장이 크지 않아도 야구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두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라운고가 사실 그 생긴 지는 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내 대회, 그러니까 전국 대회에서 이렇게 성적을 많이 올리는 팀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체구 작은 선수들이 이게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대표적인 선수가 뭐 김지찬하고 지금 이 박명근인데 특히 박명근 선수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9월달에 열리잖아요. 네. 과연 아시안 게임 엔트리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처음으로 네,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9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네. 박명근 선수뿐만 아니라 윤영철 선수도 데뷔 첫 승을 거뒀는데 나균환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롯데 10연승을 저지를 했죠. 오. 5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삼진 3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그러니까 4월 27일 경기였죠. 그 전 경기도 5이닝 무실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가 처음 등판해가지고 조금 안타를 많이 맞았었는데 네.
최근 두 경기를 봤을 때는 이야. 10이닝 무실점이에요 지금. 네. 너무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 호투거든요. 네. 근데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은 빠르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한 137에서 138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의 각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빠른 구속을 갖고 있진 않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구가 안정돼 있고 이제 경기 운영이 이제 좋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저는 무슨 한 3년 차 된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되게. 신인하고 3년 차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한 7, 8년 차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거의 지금 5선발 자리를 꿰차는 느낌인데. 꽤 찼죠, 이 정도면. 신인인데 그 많은 관중 속에서 그때 거의 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만원 관중이었잖아요. 거의. 근데 그 안에서도 그냥 담담하게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투수들이 사실상 그 제구가 흔들리게 되면 경기 풀어나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마운드에서 좋은 공 던지기가 어렵고. 근데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하고 제구력이 안정이 돼 있고 뭔가 이제 빠른 공을 갖고 있지 않다는 본인만의 리스크를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른 공 못 던지는데 여기서 제구까지 흔들리면 나는 사실상 마운드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본인만의 약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본인만의 약점을 알고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어떤 그 희석을 시키면서 다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공 던지는 스타일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선수가 아닌가. 예.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도 지금 안정된 피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 경기에서 말로 위기 딱 탈출하고 딱 세레모니 하는데, 와. 결국 첫 승까지 네.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투수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역시 KBO 리그의 바카스는 신인들의 활약이다. 자양강장제. 자양강장제 같다. 네. 아. 우리가 이제 활력소 이야기할 때 바카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바카스요. 오승환 선발 등판. 아, 이게 지난주 좀 이슈였는데. 이슈죠. 정말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오승환 선수가 5월 3일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어요. 네. 이야. 선발 데뷔 후 처음입니다. 예. 19시즌 만에 처음인데 이제 구원으로만 620경기를 뛰었던 이제 오승환 선수인데 KBO 리그 키움저 첫 데뷔 선발 경기를 가졌습니다. 5이닝 5안타 3진 6개. 볼넷이 없었고요. 3실점 3자책 73개의 공을 던졌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네. 이제 정현욱 이 투수 코치가 예전에 그 삼성의 어떤 그 불펜 왕조를 꾸리던 선수잖아요. 권호준, 뭐 정현욱, 뭐 권혁, 그때 오승환. 뭐 쌍권총 있었고, 네, 맞아요. 네. 오승환, 안지만 네, 뭐 그렇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삼성의 왕조를 꾸리던 그 불펜진의 핵심 요원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공이 안 좋을 때, 많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 선발로 뭐 이렇게 나간 적이 있나 봐요. 네, 뭐 나갔었다고 1군인지 하더라고요. 퓨처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좀 공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승환 선수가 확실히 좀 구속이 떨어지면서 시즌 초반부터 뭐 한 3경기, 4경기 연속 이제 실점하는 경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많은 실점은 아닌데 경기당 실점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마무리로 등판을 해서 경기도 좀 약간 그르친 경기도 있었고, 뭐 동점을 허용한 경기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위 자체가 이제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정현욱 코치가 옛날에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오승환 선수에게 얘기를 하면서 박진만 감독과 상의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마운드에 올라서 공을 좀 많이 던지게 되면 뭔가 이제 구위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난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발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40살 9개월 18일, 그러니까 리그 역대 최고령 선발 등판이었잖아요. 이날 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초반에 좀 어렵게 가다가 그 이후에 좀 패턴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좀 좋아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5이닝을 소화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이닝 긍정적으로 3실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승환 선수가 많이 던져봤자 한자 전성기 때 뭐 1이닝에 뭐 한 공 10개로 끝내는 적도 있고 예, 많이 던져봤다 해 20개 정도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도 뭐 73개의 공을 던졌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퓨처스에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몸을 추스린 이후에 뭐 8회 등판하는 투수로 복귀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마무리로 이제 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김태훈 선수가 마무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는 아마 8회 등판하는 투수, 7회 등판하는 투수로 이제 변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만약에 구위가 좋아졌다고 한다면 김태훈 선수를 8회로 옮기고 오승환 선수가 다시 마무리를 맡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오승환 선수가 느낌도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미일 통산 지금 500세이브를 반드시 올리겠다는 야. 그 목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올라와서는 아마 그 500개 세이브가 채워질 때까지는 마무리 투수를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496개거든요. 야. 네.
지금 KBO 리그에서는 374세이브, 일본에서는 80개,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42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496개입니다. 네. 이 경기를 저도 직접 봤는데 처음에 좀 피홈런 허용했잖아요. 홈런 막 맞을 때는 오승환 선수의 표정이 예전같이 이렇게 돌부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좀 당황하는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짠하더라고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평균 구속이 150인데,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의 특유의 회전력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오승환 선수를 평가하는 글들이 나무위키에 가면 엄청 많아요. 한 몇십 개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스피드에 비해서 회전력이 좋기 때문에 그 스피드 이상으로 오승환 공은 보인다. 네. 그래서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사실 오승환 선수하고 상대를 해봤습니다. 진짜. 네. 구질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빠른 공 슬라이더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도 못 쳐. 볼이 워낙 그러니까 땅에 그냥 깔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네, 그냥 볼 같은데 근데 여기 그냥 꽉 빼긴 이런 공들 있잖아요. 와. 그런 공들을 참 많이 던졌는데 네.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고, 결국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건 회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회전력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볼 끝에 치고 들어오는 어떤 그 힘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혀서 배트가 부러져야 되는 공들이 이제는 맞아 나가는 거죠. 아마 오승환 선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느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올 시즌 유독 좀 많이 나왔어요. 오승환 그러니까요.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은퇴를 이제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퓨처스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복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승환이기 때문에 뭔가 다시 자신감을 얻고 복귀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이 경기를 이제 알로 베이스볼 하면서 윤희상 위원이랑 같이 봤는데 윤희상 위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공을 딱 봤을 때 더가웃에서 이제 선수 시절 때 투수가 봐도 저 공은 진짜 최고의 볼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오승환의 포심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던 그러니까. 공들이에요. 예. 일본에서도 뭐 충분히 인정을 받던 공이고. 네. 이 오승환 선수의 선발 등판에 대해서 한 줄 평은요? 재행무상으로 할게요. 잠시만요. 재행 세상의 모든 행위는 늘 변하며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불변하는 건 없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9연승. 이게 지난주 진짜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들썩들썩했죠. 정말 이 롯데 자이언츠가 이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4월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좋았던 때는 있었죠. 2008년도에. 네. 11연승 거둘 때가 있었으니까. 2008년 7월 27일부터 4연승 후, 그리고 올림픽 휴식기 이후에 네. 8월 26일에 재개가 됐는데 9월이 LG전까지 총 11연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1연승. 참고로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가 최다 연승을 기록할 때죠. 11연승이 참고로 롯데 자이언츠 가장 긴 연승이고 예. 역대 봤을 때는 그 22연승 SK 김성근 그렇죠. 감독이 있었을 맞죠. 때 예. 그게 한 시즌에 이루어진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나눠졌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시즌 근데 말미하고 이제 그 다음 시즌 초까지. 네, 뭐 이렇게 이 9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15년 만이잖아요. 15년 만이죠. 야, 이거 2007년도니까. 엄청난 기록이네요, 롯데 자이언츠. 2007년도면 제가 기아에서 한참 활약할 때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정말. 예. 15년이 됐으니까. 자, 근데 이 롯데 자이언츠가 물론 아쉽게 10연승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9연승을 기록하면서 1위까지 올라갔던 순위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대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사실 보시면 선발은 3.65. 네, 리그 6인데 2승밖에 없었어요. 네. 선발 승이. 그러니까 9승 가운데 2승이 선발 승이고 나머지 7승은 9원승입니다. 맞습니다. 이 9원 성적이 0.96이에요. 대단하네. 이 기간에.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뭐 김진욱 선수도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네, 7승 12홀도 6세이브였는데 와. 이 기간에 실점한 투수가 딱 2명입니다. 최희진 선수의 3실점하고 네. 김원중 선수의 1실점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와. 김원중 1.23, 김상수 7경기에 평균 자책점 제로, 어머나. 김진욱 6경기에 평균 자책점 제로, 와. 구승민 6경기에 평균 자책점 제로예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에 이 선수들이 딱 등판을 하면 네. 그냥 실점이 없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앞서고 있으면 롯데자이언츠는 그냥 6, 7, 8, 9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전패가 없이. 그리고 뭐 뒤집기도 잘했고. 그렇죠. 야. 그러다 보니까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15년 만에 지금 9연승을 만드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비로 인해서 경기들이 좀 취소가 됐는데 뭐 순위는 이제 조금씩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경기를 안 치렀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 일단은 뭐 9연승이 끝났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경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 때문에 지금 수년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비가 왜냐면 그 9연승을 거두는 기간에 사실 선수들이 굉장히 조심했을 거예요.
행동 조심, 말 조심. 왜냐면 연승이 끊기지 않게 하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그냥 본인만의 루틴 그리고 팀의 루틴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굉장히 신경이 아마 곤두서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연승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제 홀가분한 느낌으로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앞으로 이제 경기를 분명히 치를 거예요. 마음은 좀 편해지겠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롯데가 그동안에 9연승 할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네. 9연승의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거든요. 네. 9연승이라는 게 사실 쉽습니까? 아,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지금 15년 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100% 나온다는 건 다시 어려워요. 장담하기가. 그럼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늘 롯데를 이야기할 때 연승을 달리다가 한번 풀이 꺾이게 되면 뭔가 그 해법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게 롯데라는 이 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일요일인데 오늘 경기 다음 주 초반이. 주초의 3연전 아,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이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펜만 봤을 때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불펜에 좀 휴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나아진 그렇죠. 네, 나은 거죠. 네. 어. 뭔가 이제 그 9연승을 이제 기록하는 기간에 뭔가 선수들이 계속 등판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던지고 있고 팀이 또 연승이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몸이 안 좋은 선수도 우리 팀이 이기고 있으니까 등판을 자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3일간의 어떤 그 휴식 때문에 충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변모가 돼가지고 오늘 일요일부터 이제 경기력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롯데자이언츠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에게 이제 선물을 풀었는데 3,900만 원 상당의 맞습니다. 네, 뭐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의 그 다이슨 뭐 헤어드라이기랑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그거는 거는 김원중 선수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머리. 뭐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뭐 훈련 보조를 다 포함해서 총 54명에게 선물을 좀 줬다고 하는데요. 이 참 어쨌든 간에 또 야구 이게 잘하면 좋죠 뭐. 이렇게 잘하니까 네. 또 이제 선물도 좀 주고 네. 또 좋은 이렇게 또 일들이 또 벌어지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구단주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9연승이었습니다.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롯데의 봄은 길다로 할게요. 롯데 보면 길다. 네. 원래 다 두 개를 준비했었는데 네. 들썩들썩 구도구산으로 할까? 아니면 롯데의 봄은 길다라고 할까라고 하다가 이 어떤 그 상승세가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사실 그동안에 보여줬던 뭐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롯데가 초반에 좋았다가 꼬꾸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끌어지거든요. 그래서 봄대 맨날 봄대. 그래서 롯데자이언츠의 봄은 길다. 길다. 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탑대라고 불리는데 왜냐면 탑에 서 있어가지고 탑대로 좀 오래 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산에 계신 우리 구라정이 좋아하시겠네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평까지. 저희 다음 주도 아주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말한다. 주구라!